담임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과성 완전기억 상실증으로 약 열흘간 치료를 받았던 사실관계도 있었습니다.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침을 제시해줬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원의 교육활동 인정 범위에 관해 최근 유의미한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헌법소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됐던 것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 중지, 권고 요청이 행정청의 처분행위였는지가 문제되었던 사안이었고요. 해당 통지를 받은 학부모가 위원회의 권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고소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문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났었고 이에 대해 교사가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기소유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담임교사가 학생이 수업 중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내었고 교사가 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학생이 계속 소리를 내어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던 사건입니다. 교실 칠판에는 호랑이가 양손에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고 수업 중에 잘못한 아이들의 이름표를 그곳에 붙인 후 이름표가 부착된 학생들은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를 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두 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레드카드를 받았던 학생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교사가 학생에게 하교하라고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법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장에게 지속적으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했었고 학생을 약 한 12일 정도 등교하지 않게 하는 조치도 했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과성 완전기억 상실증으로 약 열흘간 치료를 받았던 사실관계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도 했었고요. 학교장은 학부모인 어머니에게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는 권고, 조치를 했었고 해당 통지를 학부모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우선 행정소송 관련해서 대법원에 가기 전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을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 항소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교사의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서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줬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간섭 대상 행위는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니라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인데 원고가 간섭한 담임교사의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 후 피해 아동을 학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교실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레드카드 옆에 피해 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청구인이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서 교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교원보호위원회가 행정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당한 통지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시켜줬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또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헌법 소원 절차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으실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교육활동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의의는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침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신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